떴나? 제 케이스 말고도 좀 신기한 게 제 아는 동생은 막 대활동이나 곧 방송 들어가나요? 네, 지금 켜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켜졌네요. 로그인을 해서 오늘 왜 일부러 대학생 같아 보이려고? 아, 정말요? 아, 대학생 같으세요. 너무 대학생 같으신. 너무 경악하셨고요. 너무 경악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셔츠 안 입은 건데.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도 대학생 같으신. 아, 지난주에는 좀 셔츠 입고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은 좀 유독 대학생 같으시네요. 아, 아닙니다. 네. 그냥 생각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그 라이브라서 편집이 안 돼요. 네, 할까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제 대외 활동이랑 공모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네, 탈인 김재훈 튜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지난주에 공모전은 사실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대활동은 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면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대활동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다양한 대활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자단, 서포터즈, 봉사활동, 해외 탐방활동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좀 도움이 됐고 좀 어떤 것들이 조금 별로였는지 그런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류 전형이랑 면접 전형 거쳐서 최종 합격한 비율이 아마 대활동이 80~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면접을 보면 좀 합격률이 높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또 지원자들, 어떤 지원자들이 눈에 띄었는지 그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활동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대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우선 사실 저는 대활동을 시작하려던 경험 자체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활동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깊이 파지는 않았고요. 좀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서포터즈도 했었고, 뭐 해외 탐방 프로그램 기회가 생기면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뭐 기자단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자단도 하고, 뭐 배워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는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를 해서,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전공 관련된 건 아니었었겠네요? 네, 전부 전공이랑은 관련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거의 전부가 전공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 중에 좀 가장 도움이 됐던 대활동을 꼽자면 어떤 게 있는지. 도움이란 게 네. 사실 뭐 취업에 도움이 된 건 또 다를 것 같고 또 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또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나마 뭐 총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됐던 거는 저는 단연코 기아 자동차의 글로벌 워크캠프라는 활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저희 이 글로벌 워크캠프 자체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외국인들이랑 한 주에서 2주 정도 가까이 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서로의 문화도 알려주고 같이 서로 밥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도 있는데 봉사활동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문화 교류 차원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좀 저는 그 전에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약간 이런 거에 많이 도움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이랑 다 같이 지냈던 거예요? 네네. 왠지 외국인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 법한데. 되게 많았죠.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좀 카탈루냐에서 온 친구가 네, 카탈루냐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는 한국인이 2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1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독도 얘기를 좀 캠프원들이랑 같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카탈루냐 친구도 스페인과 그 카탈루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 되게 공감도 하고 그 친구도 카탈루냐가 이러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카탈루냐라는 나라 자체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좀 대한민국에 좀 비슷한 점도 있구나 이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흥미롭고. 다 외국어로 하세요? 네, 영어와 바디랭귀지. 영어를 좀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영어가 생각보다 그냥 조금 그냥 생활 영어 정도만 하면 그냥 그 친구들도 뭐 고급 회화를 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대외 활동, 뭐 외국 연계된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나요? 합격을 좌우하는데. 약간 중요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활동 면접 중에 유일하게 영어 면접을 봤던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면접 때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저는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자신 있게 이 친구를 해외에 내놔도 그냥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면 그냥 합격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앞서 얘기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의 기준은 혹시 어떤 거예요? 도움 되는 것들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좀 다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서 좀 친해지는 경우도 좀 사람을 얻는다든지 그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좀 대외 활동의 조금 어두운 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대학생들을 좀 열정페이처럼 부려먹는 활동들도 몇 번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언론에서도 몇 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진짜 활동하면서도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우가 맞아요. 네. 많아요. 그렇죠. 네. 경험이 좀 있는데 돈을 주지 않고 네. 대학생들의 열정만 그쵸. 가져가는. 그렇죠. 약간 수료증 챙겨준다는 몇 맞아요. 그쵸. 네. 수료증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많아가지고 네. 수료증 드릴 테니 열심히 2-3달 동안 열심히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잘 보고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외 활동들은. 저희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요즘 대외 활동 트렌드는 뭔가요? 질문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요즘 네. 대외 활동 트렌드. 요즘은 크게는 일단 이전에는 좀 대기업 중심으로 대외 활동을 많이 운영했었는데 저 지금 오는 길에 또 스펙업 대외 활동 리스트도 보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타트업에서도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놀자도 예전에 뭐 서포터즈 같은 거 뽑았었던 것 같고 뭐 다른 뭐 소카도 아마 조금 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좀 스타트업 쪽에서도 많이 뽑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트업 쪽에 관심 있으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 좀 그 기업 문화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히 다른 게 있나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나머지는. 대기업 위주에서 좀 스타트업으로 갔다 이거. 네, 대기업은 여전히 잘 운영하고 있고 네. 스타트업이 좀 더 합류해서 더 많은 대활동들이 운영 중이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박태현님께서 본인이 했었던 것 중 이거 다른 사람들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대외 활동이 있나요? 베스트로 좋았던 거 3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네. 첫 번째는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아자동차 글로벌 워크 캠프가 정말 좋아요. 근데 그냥 단적으로 추천드리기가 뭐한 게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 경쟁률이거든요. 그게. 거의 입사 경쟁률가 넘었는데요? 그게 혜택이 워낙 좋아서 그냥 앞서 나눴듯이 좀 대학생들이 차치하는 대외 활동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기아 글로벌 워크 캠프는 그냥 아낌없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그냥 그 항공권만 끊어주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도 뭐 기아 자동차 행사가 있을 때면 예전에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전체 기수를 다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주고
또 다음 와우. 기수 이제 보고회나 발대식 때 저희가 또 놀러 가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뭐 모터쇼 이런 데도 티켓도 가끔 공유해 주시고 해서 계속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 글로벌 워크캠프가 첫 번째고 3가지 정도까지는 좀 길 것 같고 2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나머지 네. 하나는 KTNG에서 상상 유니브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골라 듣는 재미도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경쟁률이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들었던 클래스는 기타 클래스, 작곡 클래스, 성운 클래스, 그리고 뭐 공모전 클래스 이렇게 4가지 정도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좋았던 점은 일반 그냥 과외를 받거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것보다 확실히 저렴해요.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렴하고 또래 대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 같은 애는 이제 졸업자나 뭐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상상 유니브 클래스는 대학생 한정이었던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는요? 기아 자동차도 대학생 한정. 아, 아쉽네요. 아쉽게 갈 수도 없고. 네, 신유연님께서 얼굴이 훈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훈훈하세요. 실제로 봐도. 네, 다음 질문으로. 네. 이대현님께서 네. 휴학 예정인데 대외활동 추천 좀 해주세요. 이게 근데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휴학 하면 대활동 말고도 사실 다른 보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해외여행도 있고 뭐 인턴십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경험도 많을 텐데 꼭 대외 활동이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분께 개인적으로. 대외 활동을 위해서 휴학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비춰져가지고 꼭 대외 활동이어야 하나? 좀 다른 경험도 있지 않을까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2번째는 제가 일방적으로 또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분이 어떤 전공이신지도 모르고 맞아요. 또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도 모르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기아자동차 글로벌 워크캠프 하세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 관심이 있으시면 은행도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신대용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다른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요. 아마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산업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대활동이 이미 운영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좋은 대활동 추천해 달라고 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2가지 정도가 좀 부담 없이 지원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런 기자단을 통해서 인턴 기자로 가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채용형도 많이 네, 있는 그런 걸로 것도 알고 많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직무와 연결해서 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희연님께서 실제로 대외 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대외 활동 하시면서 얻은 점은 뭐죠? 이거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대활동이 또 말을 좀 더듬네요 오늘은.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요즘 입사 지원서를 쓸 때 대활동을 쓰는 란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대신 자기소개서 지원서의 자기소개서 부분에 좀 대활동 경험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지원서를 쓸 때 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완전 밝히지 않더라도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와 만나게 됐는데 이런 접점을 통해서 이 회사를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면접 때도 질문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게 조금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업에 약간 도움되는 것 이외에 얻은 것들은 뭐 일단 크게는 사람을 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활동 외에는 그냥 학교 사람들 위주로 만나게 된다면 대활동은 정말 다양한 대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학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또 흡수할 수 있다는 게 대활동의 또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막 얘기했을 때, 뭐, 기업에, 대기업에 이제 네, 합격을 해서 입사를 네, 앞두고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본인도 이제 뭐 자소서나 이런 거 쓰셨을 텐데, 네, 네. 좀 대외 활동이 입사할 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대외활동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외활동이랑 공모전을 좀 병행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약간 시너지를 내서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대외활동만으로 입사로 연결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대외활동에 인턴십을 거쳐서 뭐 입사하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어서 그렇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볼까요? 이정민님께서 대외활동과 공모전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어느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네. 좀 자기 성격이랑도 조금 비슷할 것 같고 성격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강점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이 대활동과 공모전의 혜택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이라고 하면 첫 번째 대활동은 약간 조금 외향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좀 융화되기도 쉽고 맞아요. 활동하기가 용이하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또 활동들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좀 외향적인 사람이면 좀 대활동이 좋고요. 혹은 자기가 좀 내향적인데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논리적이다 이러면 공모전을 해서 뭐 기획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논리적인데요? 이 말이. 그냥, 역시 70관 너무 논리적인데요? 아, 네, 그리고 뷰트터님, 훈남 대학 선배 스타일. 아, 맞아요. 오늘 좀 대학생 같으세요. 네. 우리가 아까 강조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 같이 입고 오셨다고.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대학생 선배, 좀 훈훈한 대학생 선배 스타일.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며칠 전에 동아리 소개책자도 받긴 했는데 그래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빨리 다음 걸로 네, 갈게요. 다음 걸로. 김동준님께서 공모전 실시관왕이라니 덜덜 공모전에서 돋보일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사실 돋보일 수 있는 비법은 정말 약간 파랑새와 같은 찾아지지 않는 약간 그런 존재일 것 같고요. 대신 공모전에서 약간 좀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기획서든 혹은 인쇄 광고든 UCC 영상 작품이든 하나의 메시지가 남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결국은 30페이지, 40페이지의 기획서를 보고 났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이 학생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생각하시면 그 기획서 하나만 심사하는 게 아닌데 이게 또 뭐 30개, 40개 쌓이면 그쵸. 잊혀지거든요. 네. 근데 강한 메시지 하나가 딱 남으면 나중에 그 기획서 표지만 봐도 아, 이거는 무슨 아이디어였지 이러면서 좀 평가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돋보이게 하는 거는 조금 뭐 정말 직방인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좀 심사위원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비법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게 말을 해라. 네. 이거는. 이거는 네. 네,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이상형은? 굉장히 네.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것도 네, 대답을 하는 건가요? 네, 라이브로. 정말요? 저는 실시간 라이브로, 네, 시청자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줘야 되니까, 네. 미래의 여자친구가 봤는데 그분과 다르면 어떡하죠? 네, 한마디, 미래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시고. 네. 그냥, 되게 어렵네요. 저희 이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어렵더라고요. 많이 받아보셨어요, 질문을? 네, 항상 이상형 어때? 이런 거 봤는데. 일단, 좀 밝은 에너지. 밝은 에너지. 인분이 좋고요. 네. 제가 왜 대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밝은 에너지에 약간 조금, 약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한데, 좀 잘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친절한
친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절하고 뭐 에너지 넘친. 식당에 들어갔을 때 뭐 정말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좀 그쵸. 그런 거 하고 뭐 가끔 뭐 버스 탈 때도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좀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그거 네 안녕하세요 뭐 응대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이건 좀 되게 디테일하고 좀 없어 보이는데 전단지도 많이 나눠주시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네. 그런 걸 좀 받아주는 그런 걸 옆에서 좀, 저라고. 네, 그런 걸 좀 잘 받아주는 전단지 잘 네. 봐준 여자. 전잘려. 네, 그런 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외모적인 스타일은요? 외모요? 네. 외모는 사실 제가 그냥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모는 뭐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런 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밝고, 예. 전단지 잘 던지시는 네, 분은 메시지 주시면은, 네. 바로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전단지가 약간 네. 노량진 구간이랑 한강의 아유, 어디죠? 나오자마자. 여의나루역. 네. 그 구간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면 네. 디테일하네요. 네, 베스트죠. 마의 구간이거든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네. 대활동 지원서 쓸 때 팁이 있나요? 대활동 지원서든 이게 입사 지원서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공모전도 비슷한 것 같고 아까 얘기랑 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서 란이 질문이 하나가 있고 300자에서 500자 정도의 공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300자, 500자가 한 메시지로 또 압축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구구절을 썼는데 본인의 한마디로 표현하시어 써서 500자를 썼는데 다 읽고 나서 결국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저는 되게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약간 정말 디테일한 팁은 뭐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이 500자를 요약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되 그 한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500자를 할애를 하는 거죠. 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팁이 오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 상에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게 쓰는 편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럼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게 혹시 그 중재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뭐 거의 메인 타이틀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 본인의 별명과 본인의 별명을 이야기하고 본인을 소개하세요. 약간 이런 질문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떠한 별명 누구누구 김재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500자는 그 내용을 이제 부연 설명하게 되는 거죠. 팁을 저도 좀 가져가야겠네요. 이제 카카오 TV도 질문이 많이 왔어요. 순돌님께서 우왕 연예인이신 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칭찬 받고 기분 네. 좋게 가시겠네요. 네, 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외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저도 되게 그 대활동 실제로 하면서도 되게 딜레마였고 고민이었는데 네.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쪽 직무로 정말 그 한 개만을 바라보고 좀 빠르게 가고 싶다 이러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는 게 저는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좀 다른 여지,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남겨두고 다른 여지들도 한 번씩 보고 싶다 이러면 좀 다른 대활동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이때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네. 보통 대활동 지원서든 아니면 뭐 입사 지원서든 본인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다 쓰세요. 보통 자주 하시는 실수가 저는 무슨 대활동도 해봤고 여기서도 해봤고 저기서도 해봤고 이런 것들 다 해봤습니다 이러시는데 네. 나중에 입사 지원서를 쓰시든 대활동 지원서를 쓰시든 선택과 집중을 하기만 하면 어떤 대활동을 하든 저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했는데 이 기업의 이 직무에서는 이렇게 3개만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 3개만 이렇게 골라서 쓰시는 거고 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나 그런 좀 강박을 내려놓으시면 좀 더 좋은 지원서를 쓰실 수가 있고 좀 더 대활동의 그 선택지도 좀 더 다양하게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또 듐듐님께서 듐듐이네요. 듐듐. 듐듐님께서 대외활동이랑 공모전 관련 이력이 굉장히 많으시면 면접 보실 때 좀 주목을 받던가요? 아, 면접 볼 때요? 네. 면접 볼 때, 근데 저 앞선 답변과 비슷한데, 많지만 저는 다 쓰지 않았어요. 핵심 포인트만 탁탁탁 그래서 찍어서. 정말 이 기업에는 이것만 쓰면 될 것 같다. 이런 게 약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대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글로벌, 아무리 기아자동차의 100대1, 200대의 경쟁률을 뚫었던 글로벌 해외 탐방이더라도 그게 당장 제가 뭐 마케터로 일하던가 뭐 홍보 직무에서 일하던가 이런데 도움이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잠시 되게 아까운 경험이지만 잠시 내려놓고 좀 더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만 썼기 때문에 자네 되게 대활동이랑 공모전 굉장히 많이 했구만, 약간 이런 질문이나 관심은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럭키 세븐님께서 취준생인데 대활동을 해야 할지 꿀팁 좀요. 유교과 8년차 하다가 팔목 다쳐서 퇴사했어요. 졸업을 하신 분인지. 취업 준비. 네. 취업 준비생이시면 전 보통 대활동 그냥 다양하게 경험해 보세요 하는 편인데, 사실 취업 준비생이시라고 하면 보통 4학년이거나 뭐 거의 3, 4학년 아니면 정말 졸업반 5학년 이런 정도잖아요. 대활동이 그분들께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긴 해요. 대활동을 조금 저학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3학년 4학년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정말 취업이 당면 과제라면 저는 대활동은 약간 시간을 조금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대활동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더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직무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활동이 사실 취업과 정말 가까이 있지는 않거든요. 대활동을 통해서 뭐 기업에 조금 알게 되면 뭐 인턴십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 발판 삼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지. 대활동 한번 하고 바로 입사, 이런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시고 취업이 당면 과제시면 대활동이 어떤 대활동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대외활동보다는 이제 취업에 직결되는 인턴십이라든지 사회활동 같은 거를 그런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음료 편하게 드시다가 네, 쫌쫌님께서 대외활동하면서 생겼던 썸은 없었나요? 대외활동에서 근데 썸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렇지 않아요? 네. 대활동 뭐 또래 대학생들끼리 만나서 뭐 정말 시간 많이 쓰는 그룹이면 거의 뭐 학교 끝나고 만나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하고 막 술자리도 하고 이러니까 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썸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눈가 좀 닫으셨어요. 썸은 있었지만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썸은 있었지만 그까지. 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참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대활동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지는 편이세요? 네, 대활동에서, 그게 또 대활동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대활동만이 아니라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잘 맞는 친구들도 있고 안 맞는 친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활동이 그랬던 건 아니고 좀 잘 맞았던 친구들이 있었던 대활동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에 또 여름 MT도 같이 가기로 했었고. 네. 아무튼 그런 또 그룹 바이 그룹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활동을 하면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지만 반면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적은 없었나요? 힘든 적이요? 네. 지금 생각했을 때 특별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활동에서 힘들었던 점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잘 맞았었고, 좀, 그냥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성격이 되게 좋은, 생각이 잘 안 나서. 네. 좋으신. 아, 맞아. 저도 이거 궁금해요. 대부분 이제 저도 공모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포터즈 이런 거 볼 때 네. SNS나 블로그 필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SNS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일단은 답변을 드리자면 네. SNS 열심히 하시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진짜 급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기업이 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지를 보면 결국은 대학생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내겠다 이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파트가 기업의 사회공헌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만큼의 비용을 투자를 하고 이만큼의 그 마케팅 베네핏을 내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SNS 활동량이 많고 친구들도 많은 그 친구들이 유리하긴 하지만 SNS를 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 단계에서는 일단 SNS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서에서도 저는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블로그 같은 SNS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이번에 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도 공부를 좀 해보고 좀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컨텐츠를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도 공부를 해보려고 저는 이렇게 가입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진행 과정만 어필하는 것도 좀 면접이나 지원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SNS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뭐 하지 않아도 의지라든지 이런 걸 네, 어필을 그렇죠. 하면은 네,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대활동하면서 얻은 게 많은데 그 중에도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네. 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김재원 튜터님이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은? 저는 뭐 간단하게는 상금, 뭐 우수 수료자 상금 챙겨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인턴을 뽑을 때 약간 가점을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회는 살리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혜택도 제공해준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금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가 얼마였어요? 대활동이 사실 상금이 세지가 않아서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혼자요? 네. 우수 수료자 3명을 뽑아서 각각 10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생한테는 좀 네, 짭짤한 괜찮죠. 네. 수익 아닌가요? 네. 회사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네, 네.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반응이요? 네. 이제 다른 직장 동료들의 반응인 거죠, 그러면?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상사분들이겠죠, 아직. 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관심이 없으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까지 좀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대외 활동 자체에 대해서 너 뭐 무슨 대외 활동 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인턴에 만약에 했다면 뭐 경쟁사에서 인턴을 했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실 텐데, 대활동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부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된다고 하면 본인 회사에서 무슨 대활동을 진행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쵸. 보통. 네. 보통은 대활동이 그렇게 회사에 널리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위 반응이 엄청 뜨겁다 이런 거는 뭐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턴은 안 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인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외활동. 네, 대활동과 공모전만 했었는데 네. 인턴을 왜 안 했냐면 인턴 기회도 이렇게 제공받고 했었는데 인턴을 하게 되면 회사에 이제 주 5일 동안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공모전이 이제 2차 PT 발표를 하게 되면 PT 발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딜레마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공모전을 좀 깊게 파보기로 저는 결심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좀 결심을 내리고 그냥 인턴 대신에 다른 걸로 경험을 쌓자. 그래서 다른 쪽에서 어필을 하자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인턴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서 4학년 뭐 끝이나 아니면 취준생의 시기 때는 네. 대활동이나 공모전이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네. 그러면 혹시 언제 대활동을 시작해서 몇 학년 때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대외 활동은 2학년 정도 해서 거의 한 1년도 안 되게 해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공모전 세계에 들어가서 공모전은 좀 뭐 학교를 조금 더 다니면서까지 해서 3년 내지 한 4년 정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공모전은. 네, 들어오고 있는데 스타트업 회사 생활 하시다가 대기업 가시게 된 계기는 예리하네요. 네. 네.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아, 네. 사실은 제가 대기업에 그렇게 많은 관심 자체는 없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업에 관심이 생기게 됐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제가 거의 프로젝트 매니징을 모두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업무 분담도 굉장히 많이 되고 대신 위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제가 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아직 안 계시고 저한테 업무 권한은 굉장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배우고 좀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대기업에서 좀 기초부터 쌓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대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SNS 팔로워는 얼마나 되시나요? 팔로워 늘리는 비법은요? 궁금하네요. 팔로워 늘리는 비법. 늘리는 비법. 네. 사실 제가 대외 활동했을 때가 한 4년 정도 전이기는 하거든요. 한참 그때 몰아서 했기 때문에 4, 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트위터가 이렇게 몰락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블로그 3개를 같이 했었는데 네. 트위터는 무슨 어떤 사이트에서 서로 마팔하는 그런 사이트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먼저 선팔을 하면 그쪽에서 마팔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팔로워가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블로그든 페이북이든 뭐 트위터든 모르는 사람한테도 저는 먼저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하니까 SNS 팔로워 수가 조금 필요하니까 좀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걸어서 그 사람들이 받아주면 서로 이렇게 이웃이 되거나 서로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먼저 걸어라. 네.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선파를 네. 날려라. 그러면은 블로그도 운영을 하셨던 거네요? 네, 블로그도 운영했었어요. 어떤 주제로 운영하셨어요? 되게 생계형 블로그였는데요. 네. 대활동 하다 보니까 사실 무슨 주제가 있었으면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 그 대활동 몇 개만을 위해 운영했던 블로그라서 무슨 오늘 이 대활동에서 오늘 무슨 활동을 했다 그런 거 후기 남기는 그런 용도여서 그냥 그런 기록용이었던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식의 블로그. 지금은 안 하시나요? 지금은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보여주기식. 네, 그렇죠. 또 제 흑역사가 돌아다닐까봐. 사진도 막 올리셨나요? 사진도 많고, 뭐, 팀 미션 하면 같이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냥 제 블로그는 다 닫았는데, 다른 팀원들의 블로그 아직까지 많이 열려있는 곳이 많아서,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찾아봐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찾아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그 재능 공유 플랫폼 타링 김지원 튜터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네. 타링이 뭔지 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링이 이제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인데요. 네. 그 서로 이제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니면 뭐 취미생활로 따지면 뭐 피아노든 아니면 헬스, 운동이든 이런 것들 다양한 관심사를
서로 가르쳐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만약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또 뭐 엑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이러면 서로 클래스를 개설을 해서 제가 엑셀을 배우고 싶으면 사회자님의 이제 강의를 듣는 거고, 파워포인트는 대신 제가 또 알려드리는 거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클래스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도 실제로 다음 달에 엑셀 수강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되게 좀 저렴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튜터님도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파워포인트랑 제가 공모전 강의를 열었고 내일 이제 파워포인트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는 뭐 어떤 강의 하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기능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요즘 굉장히 예쁜 파워포인트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예쁘다고 해서 그 파워포인트들이 잘 팔리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발표 과제라면 그게 잘 팔리는 파워포인트라면 이제 A 학점을 받아줄 수 있는 파워포인트겠죠. 그리고 기획서라고 하면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는 기획서가 되겠고, 네. 그런 포인트로 해서 일단 주제를 항상 좀 강조했었던 한 메시지로 요약을 하면 예쁜 PPT 말고 잘 팔리는 PPT를 주제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하시는 건가요? 네, 내일부터 진행해야죠. 네, 내일 한다고 하시니까 내일 PPT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라면 탈행에 들어가서 김지호 대표님의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까 공모전도 같이 강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공모전에 대해서는 뭐 합격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걸 강의하시는 건가요? 약간 파워포인트가 조금 더 테크닉 위주라면 공모전은 좀 더 로직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획서나 제안서 이런 공모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좀 설득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까 파워포인트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파워포인트가 좀 정말 도형 어떻게 만들고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내용이었고, 공모전 강의에서 저희가 기획서나 제안서를 만들 때 좀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 장표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레이아웃 자체도 컨설팅 펌에서 하는 레이아웃이랑 그리고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레이아웃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좀 그런 차이도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좀 어떤 목적으로 PPT를 기획서를 만드는지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기획서가 뭐 공모전에서도 중요하고 과제를 낼 때도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튜터님께서 이것만은 진짜 비밀 팁인데 공모는 기획안을 좀 잘 쓰는 방법이 있나요? 튜터님이 경험을 해본 결과 뭐 수상에 좀 도움이 되는 법이라든지. 기획서를 잘 쓰는 법은 뭐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기획서도 마찬가지로 30페이지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30페이지가 장표별로 한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0페이지 전체가 한 메시지로 요약이 되어야 되는 게 두 번째거든요. 결국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이거든요. 30페이지를 만드는 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지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29페이지를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전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 장표 정도만 추가해 주는 것도 제가 만약에 한 메시지를 요약이 좀 이 29페이지를 봤을 때 심사위원 분들이 요약하기 좀 어려우셨다면 그 한 장표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장표를 추가로 만들어서 요약 장표로 해서 어떻게 기획 배경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었고 이 핵심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그거를 한 장표에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좀 그걸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서 끝냈던 것 같아요.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죠. 네, 또 해외 다녀온 대활동도 있었나요? 네, 해외는
크게 지금 기억나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네. 번째는 그 기아 글로벌 워크 캠프가 제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해외여행 그냥 일반 여행으로는 쉽게 가지 못할 그런 나라에서 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한 번 더는 홍콩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저희가 비디오 광고 영상에 출연하고 약간 광고 모델식으로 4명이 뽑혀서 갔다 왔었어요. 그때는 어떤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그 관광지를 소개하고 이제 비디오 감독님이 붙어 다니시면서 저희를 촬영하시고 그 컨텐츠를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어요.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이제 뭐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다 일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하기에 네, 사실 되게- 해외 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못 가잖아요. 네,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예, 그런 거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면접관으로도 참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뭐 동아리 공모전이라고 하셨는데 대활동, 대활동에 네네. 그 어떤 거 면접관으로 참여하셨나요? 서포터즈 활동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다음 기수에 또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랑 활동하게 될지 또 실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좀 그럼 자기소개서나 서류도 같이 네, 그런 것도 같이 봤었죠. 서류를 합격을 시키잖아요, 면접관이. 네, 그렇죠. 어떤 거를 많이 보셨나요? 아, 서류에서요? 네. 서류는 사실 아까 제가 팁으로 드렸던 얘기랑 비슷한데 좀 정말 열심히 썼는데 무슨 얘기지 싶은 거는 저는 안 남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잘 모르겠어서 치워두고. 치워두고. 에이, 치워. 아니, 한쪽에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두고. 두시고. 좀 이렇게, 딱 무슨 내용인지 좀 클리어하게 이해되는 분들께 좀 기억에 잘 남아서 그분들이 되게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분들 거를. 서류, 그러면 면접도 네, 참여하신 면접에 거예요? 참여를 했었어요. 면접관으로 이제 면접에 들어가셨을 때는 좀 어떤 걸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면접 가서는 그 사람의 좀 에너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입사 면접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서는 무조건 에너지 넘친다고 모두를 뽑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대외활동은 일단 에너지가 넘쳐야 뭐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하든 아니면 뭐 팀원들이랑 활동을 하든 그 사람이 잘 융화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그쵸.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면접에서 좀 어떤 에너지를 풍기는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혹시 면접자가 있었나요? 그때 그 면접 자체가 약간 되게 다이나믹한 면접이어서 춤추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아, 면접장에서 네, 면접장에서. 대학생들이 뭐 어떤 춤을 네. 어떤 그때 춤을 유행하던 뭐 가요도 췄었던 것 같고요. 뭐 단체로 막 준비하고 와서 막 가발도 썼던 것 같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대활동 면접 가면 보통 네. 팀별로도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사전에. 네. 그래서 팀별로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서도 이렇게 노래 부르거나 춤추던 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가장 눈에 띄긴 했던 것 같아요. 춤이랑 면접, 춤이랑 그 노래 부르는 자체가 좀 결국은 그 실력이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슈퍼스타 K도 아니고. 그쵸. 결국은 얼마만큼 열정을 볼 수 있느냐인데 정말 그렇게 모두 내려놓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되게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일견 들더라고요. 그분은 뽑히셨나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뽑히신 것 같아요. 이게 팁이네요. 아, 그렇다고. 면접에 가서 네, 그렇죠. 에너지를 방출하고 끼를 보여주면. 그렇죠. 네. 그게 꼭 춤이나 노래여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네. 좀 긍정적인 에너지 그 면접 현장이 너무 무거우면 조금 대활동 자체가 면접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면 좀 약간 에너지가 없어 보이거나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대활동 뭐 자소서를 쓰고 면접 그 채용 절차를 거치셨잖아요. 네. 떨어졌던 적도 있으신가요? 아, 네, 떨어졌던 적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약간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아,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네. 이렇게. 그 해외 탐방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가 기아 글로벌 워크캠프가 아까 대략적으로 100대 1에서 200대 1 정도의 오. 경쟁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결론은 해외 활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서 이 시기 다음에 바로 또 모집 공고가 뜬 그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좀 여럿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5명 정도, 저희 기수 5명 정도가 면접에 올라갔던 거죠. 면접까지. 오, 네. 서류도 패스가 되고 네.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5명 중에 우리 100대 1에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5명 중에서 몇 명 정도 합격했을 것 같으세요? 한 명? 한 명? 다 떨어졌어요. 나 그걸로 하려 했는데. 왜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활동이든 뭐 공모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많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붙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한 명 붙었던 친구, 제 친구는 또 다른 경로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반면에 또 다른 대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떨어지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활동에 붙고 이제 100대 1에서 200대 1의 경쟁을 뚫은 그 친구들은 또 떨어진 걸 봤을 때 정말 이게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좀 면접 보러 다녔을 때 대활동에서 이색적인 면접 질문은 없었나요? 아, 이색적인 면접 질문.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상황이라든지? 뭐가 있었을까요? 약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CJ 쪽 대외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헛개수 500개를 제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실제 질문이었어요. 네. 대외 활동 면접장에서 헛개수 500개를 지금 저녁 시간에 SNS를 이용해서 팔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뉘앙스가 그게 되게 어이가 없었었죠. 답변하셨나요? 답변을 했는데 그때도 그냥 솔직히 대활동에서 대활동 뭐 입사 면접은 또 뭐 다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대활동은 솔직히 뭐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까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1차 당황을 했고 또 그 충분한 시간을 또 주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시길래 그냥 저녁 시간대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술 마시고 있는 제가 좀 막 던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때 좀 SNS 팔로워 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트위터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술 마시는 친구들한테 트윗을 해서 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인증샷 헛개수를 하나 사서 인증샷을 하나 올려달라. 그럼 이제 좀 이제 다발적으로 인증샷이 올라오면 뭔가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 당시에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제 아이디어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제가 SNS 팔로워가 좀 많다는 거를 은근슬쩍 녹여서 좀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필 방법이네요. 은근히.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질문이나 답변이나 수준이 참. 근데 붙으신 거죠? 합격하신 네, 거죠? 합격은 했었어요. 네. 카카오TV 종종님께서 경쟁률이 높은 대외활동에 뽑히고 공모전에 줄줄이 입상하는 자신만의 가장 큰 비법,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시도하는 거 말고. 제 답변을 차단하셨는데. 네. 그럼 답이 없는데. 사실, 거의 면접관들. 네, 정말, 빡빡 면접이네요. 네. 사실은 제가 정말 타율이 진짜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공모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많이 도전했다는 답변 이외에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즐겼다? 뭐 즐겼다가 되게 뻔한
같으면서도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뭐 어떤 사람들 뭐 물어보면 뭐 즐기면 사면 되죠. 약간 이런 답변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좀 진부하긴 한데 실제로 저는 대외 활동할 때도 하루 심각할 때는 한 3시간 내외로 자면서 계속 그 한 주를 생활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공모전은 뭐 팀원들이랑 모여서 뭐 밤새면 뭐 정말 많았었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이틀 정도도 뭐 밤새면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도 힘들다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좀 그냥 재밌다 이것도 나중에 추억이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즐겨라. 네, 좀 그 과정이 좀 즐겁지 않으면 금방 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힘들죠. 그 외에 대활동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취업도 하시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네. 어때요? 그런 대활동 했던 경험이 취업을 넘어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또래 친구들이랑 즐겁게 어울려 노는 것도 물론 뭐 그거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그쵸. 대활동을 하면 일단 그 관계자분들을 조금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일상 대학생활만 한다면 그 연배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이라든지 뭐 높게는 뭐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실 때도 있는데 같이 합석하실 때가 있는데 네. 저희가 대학생활 하면 그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대활동이라든지 뭐 공모전 시상식장 끝나고 뒤풀이라든지 이런 기회에서는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되게 나이 차는 많이 나는데 그분도 앉혀놓고 요즘 네. 뭐 핫한 프로듀스 101 얘기를 할 수도 네, 없고 그렇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싶으면서도 네. 약간 뭐 그분들이 뭐 자제분이 있으시면 뭐 아이들 이야기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게 좀 사회생활에 미리 좀 경험해 본 게 아니었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회식 같은 것도 하나요? 네, 하죠? 대활동하면 회식은 굉장히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좀 뭐 대리급 이분들이 보통 거의 붙어 다니시고 가끔 기분이다 싶을 때 팀장님급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 옆에 앉아서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지도 고민하게 되고 그게 또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왜 신입사원 중에서 네, 그렇죠. 회식이 두려워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약간 면접관 분들. 네. 티토님의 미래 꿈은 뭔가요? 어떤 분이 되고 싶으세요? 꿈이요? 꿈 되게 거창한 단어라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제가 대학생활을 거치면서 공부한 게 네. 광고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기획 쪽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공모전이라든지 대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입사를 하게 될 예정인 게 또 상품 기획 쪽으로 또 입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지만 결국은 저는 기획적으로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상품이 되었든 마케팅이 되었든 광고가 되었든 저는 기획의 그런 시스템만 배우면 그게 체득이 되면 충분한 경험치를 통해서 체득이 되면 어디서든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꿈은 뭔가 되게 브로드하면서도 좀 두루뭉실하지만 좀 좋은 기획자가 되는 거. 뭐 컨텐츠 기획도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있고요. 네. 뭐 사업 기획도 나중에 기회 되면 사업 기획도 해서 사업도 실제 진행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좋은 기획자가 되고 두 번째는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보통 좋은 기획자라고 하면 실행이 부족한 그런 기획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옮기는 좀 실행형 기획자가 되고 싶다가 좀 두 번째 목표네요. 나중에는 이제 김재훈 기획자와 함께하는 기획서 작성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광이죠. 네. 이제 방송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대활동이나 공모전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정보는 어디서 찾으셨나요? 정보는 역시 스펙업이죠. 네, 스펙업에서 정보를 찾으면 되고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면은 사실 뭐 대활동이든 공모전이든 한 번도 뭐 면접에서 떨어져 본 적이라든지 공모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활동 공모전 뭐 나중에 입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전을 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좀 쓰린 상처도 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랬었고. 그쵸.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네. 좀 한 번 더 하고 좀 이악 물고 하고 이러다 보면 경험치가 쌓여서 당장 입사라는 이제 취직이라는 보상으로 보상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취직하고 나서 실무 경험에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치를 녹여내서도 많이 날아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 대활동이라든지 공모전 많이 도전해 보시고 네. 또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대활동과 공모전으로 더욱더 풍성한 대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칠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획자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껐어요?